제1강 경매는 왜 생겼을까? 여러분은 부동산 경매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시세보다 싸게 아파트를 사는 방법, 큰 돈을 벌 수 있는 투자, 혹은 빚을 갚지 못해 집이 넘어가는 무서운 절차를 떠올리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경매는 단순히 집을 싸게 사고 파는 투자 방법이 아닙니다. 경매의 본질은 돈을 받아야 하는 사람과 돈을 갚아야 하는 사람 사이의 문제를 법적인 절차로 해결하는 데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어려운 법률 용어는 최대한 줄이고 부동산 경매가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 강제 경매와 임의 경매는 어떻게 다른지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부동산 경매제도, 강제 경매와 임의 경매, 등기부 구성과 진행 절차를 다룬 강의 자료를 참고하되 영상에 맞게 내용과 설명 순서를 새롭게 구성한 것입니다. 1. 경매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경매란 여러 사람이 가격을 제시하고 그중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사람이 물건을 사는 방식입니다. 미술품 경매나 중고물품 경매를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배우려는 부동산 경매는 조금 다릅니다. 부동산 경매는 법원이 채무자의 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 대금으로 채권자에게 돈을 나누어주는 법적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김 씨가 박 씨에게 1억 원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박 씨가 직접 김 씨의 집을 빼앗거나 마음대로 팔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힘이 센 사람이 마음대로 다른 사람의 재산을 가져가는 사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채권자는 법원에 신청합니다. 법원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김 씨의 부동산을 조사하고 매각한 뒤 그 돈을 채권자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이것이 법원 경매의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2. 경매는 채권자만을 위한 제도일까요? 경매라고 하면 채무자의 재산을 빼앗는 제도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경매는 어느 한쪽만을 위한 제도는 아닙니다. 먼저 채권자는 빌려준 돈을 법적인 절차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 입장에서도 장점이 있습니다. 채권자가 마음대로 부동산을 헐값에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매수 희망자가 공개적으로 참여해 가격을 제시합니다. 경쟁을 통해 매각 가격이 정해지므로 채무자의 재산이 지나치게 낮은 가격에 처분되는 것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습니다. 매수인에게는 일반 매매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결국 경매는 채권자, 채무자, 매수인 사이의 이해관계를 법원의 관리 아래 조정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3. 경매는 왜 일반 매매보다 싸게 살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이 경매에 관심을 가지는 가장 큰 이유는 가격입니다. 하지만 경매 물건이 무조건 싸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경매에서는 일반 매매보다 확인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부동산 내부를 충분히 살펴보지 못할 수도 있고 현재 누가 거주하고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인의 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유치권이나 법정지상권처럼 초보자가 판단하기 어려운 권리가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낙찰받은 뒤 점유자를 내보내는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가격이 낮아질 수 있는 이유는 그만큼 매수인이 부담하는 불확실성과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경매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싸게 낙찰받는 것이 아닙니다. 숨겨진 비용까지 포함한 실제 취득 가격을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낙찰 가격은 싸지만 인수해야 할 보증금과 수리비, 세금, 명도 비용이 크다면 좋은 투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4. 강제 경매란 무엇일까요? 부동산 경매는 크게 강제 경매와 임의 경매로 구분됩니다. 먼저 강제 경매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강제 경매는 채권자가 판결문이나 지급 명령과 같은 집행권원을 가지고 신청하는 경매입니다. 쉽게 말하면 법적으로 돈을 받을 권리가 확인되었는데도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법원에서 이런 판결이 내려졌다고 하겠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 그런데도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면 채권자는 그 판결을 근거로 채무자의 부동산의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집행권원은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문서입니다. 대표적으로 확정 판결, 지급 명령, 화해조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공정증서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 경매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결이나 지급 명령 등으로 돈을 받을 권리를 확인받은 뒤 법원의 힘을 빌려 채무자의 부동산을 매각하는 절차입니다. 5.
임의경매란 무엇일까요? 임의경매라는 말을 처음 들으면 채권자가 마음대로 경매를 진행한다는 뜻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임의경매도 법원을 통해 진행됩니다. 임의경매는 저당권이나 근저당권과 같은 담보권을 실행하는 경매입니다.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은행은 돈을 빌려주면서 해당 주택의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 대출을 받은 사람이 약속대로 원금과 이자를 갚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장기간 대출금을 갚지 못한다면 은행은 근저당권을 근거로 법원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제경매와 달리 먼저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권 자체가 경매를 신청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강제경매는 판결문 같은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임의경매는 저당권이나 근저당권 같은 담보권을 근거로 진행합니다. 6. 강제경매와 임의경매를 쉽게 구별하는 방법. 두 경매를 가장 간단하게 구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질문해 보십시오. 경매를 신청한 사람이 무엇을 근거로 신청했는가? 판결문이나 지급명령을 근거로 신청했다면 강제경매입니다. 등기부에 설정된 근저당권이나 저당권을 근거로 신청했다면 임의경매입니다. 예를 들어 개인 간에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소송을 하고 판결을 받은 후 경매를 신청했다면 강제경매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은행이 담보대출을 회수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실행했다면 임의경매입니다.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강제경매인지 임의경매인지 확인하는 것뿐 아니라 경매가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는지와 어떤 권리가 매각 후에도 남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7. 등기부등본은 어떻게 볼까요? 경매를 공부할 때 가장 먼저 익혀야 하는 서류가 등기사항 증명서, 흔히 말하는 등기부등본입니다. 등기부는 크게 표제부, 갑구, 을구로 나뉩니다. 표제부에는 부동산의 기본 정보가 나옵니다. 토지라면 지번, 지목, 면적 등이 표시되고 건물이라면 구조, 용도, 면적 등이 나타납니다.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내용이 기록됩니다. 현재 소유자가 누구인지, 압류나 가압류가 있는지, 경매 개시 결정이 등기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표시됩니다. 근저당권, 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등이 대표적입니다. 쉽게 기억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표제부는 부동산의 신상정보, 갑구는 소유권, 을구는 담보권을 비롯한 그 밖의 권리입니다. 다만 등기부에 적힌 내용을 단순히 읽는 것과 낙찰 후 어떤 권리가 없어지고 어떤 권리가 남는지 판단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것이 바로 권리 분석입니다. 8. 경매는 어떤 순서로 진행될까요? 복잡해 보이는 경매 절차도 큰 흐름만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법원이 신청 내용을 검토합니다. 요건이 갖추어졌다면 경매 개시 결정을 내리고 해당 부동산에 경매가 시작되었다는 내용이 등기됩니다. 그 다음 법원은 부동산의 상태와 권리관계를 조사합니다. 감정평가를 통해 부동산 가격도 산정합니다. 이후 매각기일이 정해지고 입찰에 참여한 사람 가운데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사람이 최고 가매수 신고인이 됩니다. 법원이 매각을 허가하고 매수인이 정해진 기간 안에 매각대금을 납부하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후 매각대금은 법률이 정한 순서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배당됩니다. 전체 흐름을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경매 신청, 경매 개시, 부동산 조사와 감정평가, 입찰, 매각 허가, 대금 납부, 소유권 취득, 배당의 순서입니다. 9. 낙찰만 받으면 바로 내 집이 될까요? 입찰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썼다고 해서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의 매각 허가 결정이 있어야 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잔금을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고 해당 물건이 다시 매각 절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대금을 납부해 소유권을 취득했더라도 기존 점유자가 바로 집을 비워준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점유자와 협의하거나 필요한 경우 법적인 인도 절차를 밟아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찰 전에 자금 계획과 명도 계획까지 세워야 합니다. 경매는 낙찰이 끝이 아니라 실제로 부동산을 인도받고 활용할 수 있을 때까지가 하나의 과정입니다. 10. 초보자가 꼭 기억해야 할 3가지. 첫째, 감정 가격을 시세라고 믿어서는 안 됩니다.
감정평가가 이루어진 시점과 현재의 시장 가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주변 실거래 가격과 현재 매물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유찰되었다고 무조건 싼 물건은 아닙니다. 여러 차례 유찰된 부동산에는 입지나 건물 상태, 점유관계, 권리 문제 등 특별한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셋째, 입찰 가격보다 권리 분석이 먼저입니다. 얼마에 살 것인지를 고민하기 전에 낙찰로 내가 부담해야 할 권리가 있는지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마무리.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경매는 법원이 채무자의 부동산을 매각해 채권자의 금전 채권을 충족시키는 강제 집행 절차입니다. 강제 경매는 판결문이나 지급 명령과 같은 집행권원을 근거로 진행됩니다. 임의 경매는 근저당권이나 저당권과 같은 담보권을 실행하는 절차입니다. 경매 절차는 크게 부동산을 압류하고 매각한 다음 그 대금을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경매 물건을 싸게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권리관계와 실제 부담할 비용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경매 물건을 검토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등기부등본과 권리 분석의 기본 원리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경매에 대해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